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한국의 네 번째 주자 김지석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지금 묘한 곳을 하나 붙여두고 단수를 쳤고요. 백이 흑한 점을 드러냈을 때 그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교환이었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쪽을 잇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이곳을 붙이고 그 다음에 흑이 이 전체 모양을 좀 키워가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가겠습니다. 교환을 해두는군요. 살기 전에 그 교환을 미리 해두네요. 어차피 이곳에 흑이 두는 것이 거의 선수라고 본다면 백이 이쪽에서 활용할 일은 없다는 거죠. 좀 더 백의 생사를 완벽하게 해두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흑이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차하면 흑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곳을 올라서고 이쪽을 끊어서 네. 전체를 잡으러 가는 뒷맛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따내면 이제 여기가 백이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두면 안에서 자체로는 사는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만에 하나를 대비한 그런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됐네요. 네, 여기서 상변 선택입니다. 제가 백이라면 저는 뛰어드는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깎아가는 선택과 두 가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판팅이 구단이 바둑을 괜찮다고 본다면 깎아가는 정도로 만족을 할 테고요. 지금은 다른 곳은 거의 많은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처리가 되느냐가 좀 최후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곳을 두었을 때에는 흑이 그냥 한 칸을 띈다든지 혹은 들여다보고 한 칸을 띄었을 때 이제 이쪽 붙임에 대해서 이런 패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한 변화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패가 난다면 백은 이쪽 부분에 패감이 좀 있고 흑은 뭐 이런 부분에 약간의 패감이 있고요. 들어가네요. 네, 역시 들어갑니다. 어느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상에 백이 굳혀져 있는 형태에서요. 그 화점 위쪽으로 붙이는 모양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언제 이수가 해놓는 거죠? 보통은 이제 넘는 것을 방비할 때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히는 것이 낫다고 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요. 네.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차단한 것이 유리한 상황이 있죠. 지금은 도움이 안 되나요? 지금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찝었을 때 어떻게 받을지도 좀 어렵고 단수 치고 네, 이것은 건드려서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네. 여기서 붙이고 찝을 때 이렇게 단수 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수도 악수 교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는 이 한 점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결국 잡으러 간다면 뭐 이런 정도로 틀어 막을 때 이렇게 붙인다면 아직은 좀 탄력이 있어서 완벽하게 잡을 수 없다면 좀 악수 교환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은 김지석 구단이 이제 수익기를 해서 한 칸 뛸 때 백이 붙이는 수가 없다면 그냥 한 칸을 뛸 가능성이 높고요. 끝까지 공격 가려면 이제 이곳을 교환하고 한 칸 뛰는 것도 있고요. 한 칸 뛸 때 붙이면 네, 여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이쪽을 젖히고 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패가 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까지는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패는 사실 좀 늘어진 패의 성격도 있어서 흑이 좀 부담스러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는 선택을 한다면 붙일 때 이곳을 다가서고 천천히 둘 확률이 높습니다. 막상 이곳을 다가서면 백도 이쪽을 받는 모양은 좋지만 이런 곳을 붙인다든지 했을 때 덮어 씌운다면 여기가 항상 붙이는 것은 선수죠. 그럼 이쪽도 뭔가 흑이 집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네, 확실하게 차단하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 점이 잘 잡힐 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오다가 백을 이제 뛰거나 붙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 돌은 살려주고 흑은 재차 이쪽 좌변을 다가서는 그런 네.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대략적인 직계산을 해보면 네, 이 세 곳이 합쳐서 한 41집 정도 나고요. 53집, 54, 한 55집 정도 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흑집이 한 45집 정도 됩니다. 48, 한 53집. 지금은 덤까지 고려해 봤을 때 흑이 한 10집 정도 이곳에서 내야 100보다 더 많이 나야 계산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미세하긴 합니다만 백이 약간 편하지 않나 싶은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여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뭔가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있고 뛰고 다시 뛰면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뛰어가는 네. 이런 진행이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고요. 계속 뛰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이쪽 호구를 좀 방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갔을 때 아래쪽에 붙이는 게 선수라서 막혀 있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공격은 듣습니다. 이 정도면은 살려줄 생각이 아니라 다 잡으러 가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쪽 부분이 아직은 뭐 여기를 두고 내려서는 것까지 선수고 거의 이쪽 찌른 다음에 선수 한 집까지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잡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간다면 뭔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산에 넣지 않은 부분인데 김지석 구단이 뭔가 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되는 부분이 이곳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어렵습니다. 이곳을 두거나 혹은 이곳을 끼웠을 때 뭔가 좀 득을 볼 여지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김지석 구단의 수익기를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볼 때 우측으로 있는다면 그때는 여기를 늘고 끊고 이렇게 둡니다. 그럼 흑이 잡히긴 잡히는데요. 이렇게 처리가 되면 흑은 세수죠. 네. 그런데 선수로 바깥쪽을 전부 쏴바를 수 있어서 이것은 중앙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잡히긴 했지만 흑이 꽤 득을 본 형태입니다. 정말 잘 됐죠. 네. 그래서 이곳을 둘 때 백이 위로 막아야 한다면 수는 나지 않지만 이 교환 자체는 나중에 흑이 이곳을 두고 뭐 호구 친다든지 했을 때 집으로는 좀 그래도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세지 않은 어떤 그 수익기를 통한 이득 이런 부분에 김지석 구단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쪽인가요? 저 형태는 패가 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변화가 이 변화죠. 네. 이렇게 단수치고 패가 되는 형태가 되었을 때 이때 백은 이쪽 부분에 패감이 좀 있고 흑은 하변 쪽에 좀 있어서 그래서 누가 도움이 되는 패일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흙이 패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뒤로 이으면 별다른 수는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잇는다면 뭐 크게 수가 난 것은 아닙니다만 저곳을 후퇴했다는 것은 여기까지 후퇴해야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백이 그냥 한 칸 띄어서 흙이 들여다보고 한 칸 띄는 자세와 비교를 해보면 백의 형태가 좀 더 탄력적이죠. 이쪽으로 한 집 내는 뒷맛, 이쪽으로 한 집 내는 것, 그리고 중앙 쪽을 밀어갔을 때 이 부분도 거의 한 집이 확보가 되고요. 네. 이 자세는 그냥 한 칸 띄는 것보다 백이 훨씬 이득입니다. 패감을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붙인 것은 아니죠. 이제 무조건 패는 시작이 됐고 따낼 때 이런 부분을 쓰고 따내고 여기서 흙이 어떤 패감을 사용해야 할지 일단 하변 쪽을 쓴다면 괜히 건드렸다가 약간 악수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패가 난다면 먼저 패감을 사용하면서 그걸 결정을 지어야 하니까요. 패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도 패가 시작이 됐다면 저 패는 좀 흙이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대국 경과 시간으로 봤을 때 두 대국자가 비슷하게 시간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두 대국자 모두 초읽기입니다. 1분 초읽기 단 하나입니다. 이런 자리도 패감이 가능하군요. 악수 패감 아니라면 흑에게 어디가 있을까요? 뭐 중앙 잡자는 거 패감 되나요? 중앙 쪽을 두 번을 연타했을 때 백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백이 한 번 더 둬도 사실은 백이 여기를 잇진 않아요. 백이 둔다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다시 재차 패가 되기 때문에 패감은 되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곳을 찔렀을 때도 사실 백도 애매합니다. 그 외에 하변 쪽 패감을 쓴다면 더욱 어려운데요. 일단 패감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이 들여다본 수가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일단 애매한 곳 찔러 갑니다. 양쪽이 모두 애매하죠. 이 수도 패감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네. 이쪽도 지금 뭐 백이 먼저 둔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니까 그럼 웬만하면 봤나요? 지금 받아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기를 흙이 끝낸 순간 집으로도 한 선수 5집 이상 끝내기가 되고 무엇보다 이 흙돌 전체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중앙 쪽으로 힘을 쏟을 수 있죠. 백이 받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를 단수 치면서 좀 더 큰 패가 시작이 되는데 이 패는 흙도 악수라도 이쪽을 쓰면서 버틴다면 백이 이기지 못하는 순간 이 패는 백의 입장에서 타격이 크니까요. 지금은 받아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판테이 구단 안 받았어요. 반발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 패가 완전히 승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네. 김지석 선수가 한번 손을 빼고 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악수 패감을 쓰면서 계속 이 패를 버텨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일단 이곳을 후퇴하는 순간 그 자체로 좀 당했으니까요. 이 형태는 흑이 따냈다고 본다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흑이 따내면 우상에는 백에게 확실한 패감이 있고요. 네. 이곳을 따낼 때 백도 집으로나 혹은 뒷맛을 노릴 때는 이쪽 쓰는 게 난데 정확하게 팩감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쪽이 좀 낫고요. 이 부분도 사실 약간은 애매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사용을 하든 흑은 이번에는 하변 쪽의 팩감을 사용하면서 좀 버텨가고 싶습니다. 하변은 절대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자리인가요? 그곳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 두 점 쪽이나 혹은 중앙 쪽에 큰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죠. 꽤 커 보이는데요. 상변 빵 따냄 하는 자리도 꽤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 가치를 비교해 봐야겠습니다만 일감으로는 하변 쪽은 팩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서 패감 사용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팩감을 사용하네요. 이쪽을 단수 쳤을 때에는 팩감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뒤에 쓰는 팩감은 다 악수 팩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부분적으로는 정수라도 팩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내려서면 네. 나중에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선수로 듣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손해가 될지 몰라도 확실한 팩감은 몇 개 더 나오죠. 여기를 내려선다거나 그 다음 다시 끊는 팩감 몇 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두었을 때 지금 중앙 쪽을 연타해서 잡으러 가기에는 흑도 좀 부담은 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밀면 안에서는 사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백도 이 두 텀을 바탕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 끝까지 추격이 가능한지가 좀 의문이에요. 백돌이 여기에만 오면 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잡고 따낼 때 이쪽 들여다보는 팩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쪽 두나요? 근데 지금 한 템포 빨리 뒀어요. 지금 여기를 내렸을 때 네. 끊었죠. 쓸 차례가 아니죠?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팩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따내면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곳은 팩감으로 듣지 않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둬서 이 안에서 사는 것을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받으면 네. 따고 이쪽 부분을 쓰고 백이 해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해소한 다음에는 원래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때 미리 교환을 해두고 나서 바꿔치기를 염두에 두는 그런 수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의 패에서 이 끊는 수가 항상 팩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악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점을 잡아두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일단 집으로는 좀 득을 보고 시작을 했죠. 대신에 이제 상변 패는 흑의 입장에서 좀 더 부담스러운 패로 변하긴 했습니다. 하변에 그냥 양보를 하네요. 아닌데요? 네. 제가 하기라면 저는 하변 패감을 쓰면서 네. 좀 저패를 버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김지석 구단이 어차피 패에서 진다고 보고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바꿔치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변 쪽 모양만 보면 부분적으로는 좀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살려줄 거 생각을 했다면 일단 중앙 두 점을 잡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둔 것은 어쨌든 이쪽에서 한창 싸우다가 전장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굴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백도 뭐 나쁠 것 같진 않은데요. 아, 그쪽으로 갑니까? 판팅 구단의 생각은 오히려 이 부근을 흑이 돌을 투자하게 만들고 나서 여차하면 이쪽 패를 좀 쉽게 걸어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행마를 했을 때에는 좀 더 백의 이 가치가 커지고 덩치가 크니까 이 패를 걸어갔을 때 지면 좀 타격이 크죠. 네. 이 패가 있으니까 좀 가볍게 두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에 여기를 젖혔을 때의 변화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수는 이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젖히고 늘었을 때 다음에 이곳을 살아야 되면 백도 자세가 그럴듯하죠. 입구자 물어볼까요?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갔을 때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치중을 간다면 붙이면 패는 되고요. 이렇게 두는 변화는 세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자체로 흑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젠 백이 넘어가기만 하면 단수 쳐도 여기를 두는 순간 다 잡혔습니다. 젖혀가는 것을 좀 노리는 것 같네요. 지금 이쪽 젖히는 것과 뭐 이쪽 부분 덮어 씌우는 것, 이런 것을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좀 안 나오게 만들어야겠어요. 김지석 구단이 이쪽을 끊어간 것은 네. 여기에 끊는 것이 계속해서 좀 찜찜하니까 백이 빠져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이것 하나는 좀 빨리 따내고 싶은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한 칸 뛰어나오는 이런 변화를 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단수 치고 그냥 안 밀고 입구자나 뭐 붙이거나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거 없나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제 네. 따고 여차하면 이 흑 세 점을 이 패를 이긴다면 버린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왠지 이수가 그래도 싸우다가 좀 한눈을 판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여기를 찌른 이상 이 패를 반드시 이겼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찌르지 않고 이 패를 계속 진행을 시켰어야 되고, 지금 실전은 여기를 찔렀다가 여기 굴복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역시 잡으러 가네요. 수상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마늘모가 아니라 붙였기 때문에 네. 이곳을 꼬부리면 백도 차단이죠? 뭐 수가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흑이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은 일단 자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상전은 흑이 수가 부족하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기보단 차라리 그냥 끊고 백이 여기를 준다면 뭐 이쪽을 따내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통해 최대한 작게 버리는 이런 그림이라면, 이런 식의 형태라면 이건 백이 망했습니다. 이건 잡고도 득이 없죠. 아마 판팅이 구단은 여기를 밀어가면 일단 가치가 좀 작아졌으니까 이 패를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패에서 졌을 때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득이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붙였을지 몰라요. 김지석 구단도 그래서 한 템포 빠르게 그곳을 따냅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그만큼 패는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둘 때 밀면 판테이 구단이 여기를 패를 걸어갈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환 없이 그냥 패를 걸어갔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해소되는 형태에서 이 붙인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이제 득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굴복을 시켜 놓은 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김지석 구단도 지금 타이밍에 한 템포 빠르게 따낸 것도 이쪽을 꼬부렸을 때는 패를 이겼을 때 가치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네. 미리 이 굴복을 좀 시키려는 거고요. 이으면은 그때는 그냥
꼬부리는 정도, 눌러가는 정도가 아닌가요? 그때도 이제 눌러가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붙일 때 그냥 꼬부리면 여기 패를 걸어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 따내고 이제 꼬부리는 거죠. 팩감을 계속 쓰는군요. 네, 일단 중앙 쪽에서 뭐 집으론 조금 벌었습니다만 그래봤자 한 5집 정도이기 때문에 상변 쪽 그 전장에서 한 수 이탈한 것이 거듭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중앙 쪽으로 팩감 사용하는 것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잘못 썼다가는 백이 이런 식으로 밀면서 지금 중앙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한 번 더 뒀을 때 이 백도를 잡을 수 있는지 그건 좀 봐야 합니다. 지금은 하변 팩감 사용할 수 있나요? 하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변을 사용할 거라면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것이 낫죠. 이제 와서 사용하면 좀 타이밍이 늦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팩감이 없으면 하변 쪽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백은 우상에서 두 번의 팩감이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 한 번은 확실하고요. 이제 두 번째 팩감이라면 이곳을 먹여쳐서 써야 되는데 네. 그때 따낸다면 틀어막을 때 이쪽을 두면 수가 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팩감은 앞으로 2개가 더 나옵니다. 네, 중앙 쪽 팩감을 쓰는 데 있어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끼워서 이렇게 연타하면 백돌이 여기 있다고 해도 잘 필 것 같긴 한데 이 끼우는 수 자체는 약간 악수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악수 팩감을 사용해도 지금 중앙은 하나 정도 팩감이 나오는 자리이고요. 그 외에 더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면 아직 부족하거든요. 네, 이곳을 끊고 이쪽을 써도 이쪽을 먹여치는 팩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변 쪽 팩감을 쓰지 않으면 팩감은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패가 지금 팩감이 많다고 해도 백은 언제든지 뒤로 이을 수 있는 패이기 때문에 뭐 팩감이 많다고 해서 단순하게 해결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이 패를 이기고 여기 끊었을 때 이 패까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여기를 잇는 순간 이 흑돌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패를 이기지 못하고 버린다면 그건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패까지는 굴복을 시키고 이제 버리는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아, 그렇네요. 김지석 구단이 지금 보니까 이곳을 따내면 나중에 혹시 자체로 여기를 나가고 이쪽을 단수 쳐서 끊을 때 따고 이렇게 끊는 뒷맛이 좀 찜찜하다고 보고 실전은 이쪽으로 이어서 받았네요. 그래도 팩감 개수는 같은 건가요? 네, 팩감 개수는 같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백은 이쪽으로 단수 쳐서 한 개가 더 나옵니다.
어디로 써야 할까요? 김지석 구단이 지금 이쪽 팩감이 좀 악수 팩감이 대락률이 있다고 보고 이쪽을 함부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밀어갔습니다. 판티니 구단이 애초에 생각은 여기를 밀면 이곳을 끊어서 좀 패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패가 시작이 된다면 백의 팩감은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이곳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이 팩감이 될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 것 등이 있는데 흑은 이제야말로 진짜 이쪽 팩감을 쓰면서 이곳 패를 버텨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느는 수도 팩감 되지 않나요? 이쪽이요? 상변 끊었을 때요. 여기를요? 네. 팩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약간 애매한 것이 이쪽을 늘었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잇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치받는다면 달라요? 다 잡힌다면 일단 여기를 잇고 흑이 이쪽을 이어서 굴복당한 거랑 똑같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까지는 해소를 해서 뭔가 가치를 줄어들이려고 했던 그런 흑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려서는 수 자체는 팩감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일단 판티니 구단 받아줬습니다. 네, 받아줬네요. 그리고 이제 하변의 팩감이 언제든지 흑이 써오면 좀 팩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이곳 패를 걸어가진 못했고요. 뒤로 물러서네요. 네, 이곳 교환이 있기 때문에 쌍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환이 없을 때는 이제 따내고 이쪽으로 끊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으니까 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히 물러나는 것도 좀 불안하거든요. 네, 일단 계산력에 있어서 판티니 구단 장점이 있는 만큼 지금 어떤 형세 판단을 하고 물러섰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 교환이 가능하다면 네. 김지석 선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작게 버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처리가 됐을 때는 사실 판티니 구단이 붙인 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일감은 이쪽을 밀어 올리고 네. 딸 때 일단 뭐 2패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물러서더라도 한 칸 띄었을 때 이 단수 치는 자세가 백도 괜찮아서 그 부분으로 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전은 백도 얻은 것이 있고 흑도 얻은 것이 있는데 결국 흑이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자리를 간다면 이 붙이는 선택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나가는 것까지 가능할지 좀 봐야겠는데요. 나갈 때 만약 이쪽을 틀어 막는다면 그때 있게 되고요. 한눈에 봐서 될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백이 이렇게 꼬부리는 것은 우측으로 따내고 틀어 막는다면 일단 패가 나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젖히는 것이 있는데 젖히면 일단은 어느 쪽을 둘지 결행을 짓지 않고 그냥 여기를 두고 있는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흑이 교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고 이쪽을 두면 이것은 양패로 흑이 잡혔나요? 일단 이곳 막는 건 아니네요. 뒤로 막아야 되고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백이 한 집 만들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양패네요. 이렇게 된다면 양패로 잡혔습니다. 네. 이쪽을 한번 따냈다가 따내면 이쪽을 한번 따내고 잡히네요. 그러면 지금 나갈 수 없다면 좀 타격이 있는데요.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 끝내기로 들어간 거죠. 여기를 당하는 것이 워낙 아프니까 네. 지금 먼저 둬서 받지 않는다면 이곳을 찔러서 이제는 중앙 쪽 모양이 아까처럼 밀면서 해소되는 형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앙 호구 치면 이걸 안 받겠다는 거죠. 네. 어차피 지금 중앙이 집이 날 자리라기보다는 뭐 그냥 서로 간에 좀 크게 뭐 집이 안 나는 공배 같은 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김지석 구단은 백이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 여기 흑돌이 있어서 다음에 찌르고 잡는 뒷맛을 보는 게 집으로 더 득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길 막아요. 그럼 이 자체가 역끝내기로 크다는 판단인데 그 정도까지 큰가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지금 이것과 이렇게 교환되는 것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끝내기로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네 집 날짜리가 한 집이 나서 세 집 차이가 있고 이곳은 셋, 네 집. 역끝내기 7집입니다. 역끝내기 7집이 좀 두터워요. 대략 후수로 한 15집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장면에서 15집이면 크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흐름으로 봐서는 판티니 구단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100이라면 이수로는 여기 밀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흑의 이 찌른 수와 100이 붙인 수가 약간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젖히는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쉽게 해봤었잖아요. 네. 근데 붙이는 교환을 해두네요. 지금 젖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집으로는 더 득이죠. 원래 흑이 호구 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네. 젖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교환은 악수는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두었을 때 몇 번 기어야 되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젖힌다면 막으면 일단 5수 대 5수이긴 한데 지금 이쪽 형태는 귀에 약간의 특수한 형태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안에서 꼬부리는 것이 급소거든요. 꼬부렸다고 보고 막는다면 여기를 붙여서 자체로는 한 수 빠릅니다. 이제 흑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흑이 세수죠. 이쪽을 두어도 세수입니다. 그렇다면 김지석 구단이 여기까지 늘지 못하겠네요.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자체로 어떻게 보면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것과 그냥 여기를 날일자로 벌리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딱히 어느 쪽이 난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젖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흑도 젖힌다면 오히려 이쪽 부분으로 둘 확률이 높네요. 여기를 네. 붙여서 이으면 그때 여기를 잇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 젖혀서 꼭 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눈목자로 오네요. 한 발 더 갔습니다. 좌변 못 들어갈까요? 이쪽이 젖히는 게 이제는 뭐 확실한 선수라서 여기까지 들어가긴 약간 좀 떨리는데요. 일단 좀 무난하게 지켜두었고요. 그 자리를 두지 않았을 때는 백에게 역으로 이 자리를 당하는 것이 선수라서 좀 아프죠. 네, 대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곳과 이곳 합쳐서 한 14집 나고요. 흑집은 한 73집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백은 이곳이 합쳐서 한 41집 정도 나고요.
지금 여기까지 셌을 때 한 77집까지 나거든요. 그럼 지금 중앙에서 뭔가 그렇게 집을 많이 나요? 크게 짓지 못하면 집으로는 불리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곳을 막았다고 보고 개가를 했었는데 네. 일단 찌르고 뭔가 변화는 생깁니다. 우선 몇 가지를 봐야 하는 것이 이곳을 흙이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으로 지금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백이 우세해 보이네요. 근데 백이 좌변을 막진 않았거든요. 네, 집이 좀 줄긴 줄었죠. 판팅이 선수 생각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끼어 이어서 네. 흙이 단수 쳐도 이곳을 잇는다면 결국은 흙이 이 안쪽에서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곳은 뭐 먼저 먹여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결국 하나는 밀 수 있어도 다시 한번 가일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깨진 것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어차피 여기를 막았어도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된다면 지금 두 집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사이에 여기를 돌파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앙을 틀어 막는 의미로 지금 둔 겁니다. 어차피 붙이고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끼우고 이렇게 늘어서 지키는 것이 좀 낫다고 보는 거네요. 그런데 집이 좀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좀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계산에서는 반면 넉 집 차이였거든요. 20, 30, 44, 50, 52, 54, 63, 64, 65, 66, 67, 70, 73.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따고 이렇게 본다면 한 73집에 요 한 점 잡는 정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중앙이고요. 100집은 그런데 이건 좀 아쉽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패를 굴복시키고 백이 안에서 받는. 그럼 70석집 더 넘나요? 73집에서 75집이 나죠. 네. 75집의 중앙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본다면 서른일곱 집이고요. 68, 70, 76 정도 납니다. 75에서 76. 반면 한 집 정도. 네, 반면 한 집에 지금 중앙인데 네. 이건 덤을 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이 중앙 쪽에서 네. 한 7, 8집 정도 그 정도 확보를 해야 지금 계산이 맞춰집니다. 약간 애매한데 저의 이 계산과 느낌을 종합해 봤을 때 약간 판팅이 구단은 우세해 보입니다. 중앙을 8집 정도 만든다면 미세한 바둑인가요? 네.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패를 둘러싼 공방이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흙이 중앙에서 단수를 못 쳐서 아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백이 집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뭐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늘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백이 아쉬운 그런 처리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약간 변화가 있을 뿐 다른 곳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개가로는 약간 백이 좋아 보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지금 이쪽을 지금 처리를 안 해놓고 있죠. 백이 역으로 여기를 둔다면 약간 아프긴 한데요. 빠른 시간 안에 이곳을 두고 단수까지는 좀 굴복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 형태에서 여기를 당했다고 본다면 자체로도 역끝내기인데 지금 중앙에서 뭔가 집을 내고자 하는 흑의 상황에서는 이 자리 아프죠. 근데 지금 판팅이 구단이 좌변 먹여치니까 한 점을 따냈네요. 제가 아까 계산할 때는 이곳을 따고
있고 여기 흙이 있는다고 봤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요. 실전이 흙집이 여기서 3집이 불어나고 백이 4집이 줄었습니다. 7집이고 이곳은 이제 반반으로 봐야 하는데 아까 따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형태에서 이곳을 두는 것이 11집의 가치. 그럼 5.5 대 7. 아, 이게 정수네요. 네. 네, 중앙을 백이 시원하게 늘어 두었고요. 이제 딸 때 이쪽으로 있겠죠. 그래도 좀 점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약간 분위기가 싸한데요. 좀 찾아내야 하나요? 끝내기 자리를. 네, 여전히 중앙을 제외한 채 집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덤 근처까지 기대해 보기 좀 어렵습니다. 백이 이런 자리를 가면 오히려 건너붙이는 것을 봐서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받지 않는다면 네, 그냥 일감대로 서로 진행을 시켰을 때 흑이 한 수 부족이죠. 날일자 정도면 백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모양도 약간 불어나는 여지가 있고 네. 네, 지금 김지석 구단 덤을 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예 확실한 자리에 틀어막네요. 지금 반상 최대의 자리는 상변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5집에 8에 한 9집 정도 9집 정도 되는 자리이고 중앙을 두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요. 일단 이곳을 두고 나서 여기서 반상 최대의 자리가 이쪽을 지키는 것과 이쪽으로 보이는데 그쪽을 맛보기로 봤을 때 일단 그쪽은 해야죠. 네, 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진행을 시켜보면 붙인다든지 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백집이 백집이 한 78집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흑은 흑도 중앙을 제외한 채 그 정도 갔거든요.
역시 중앙인데요. 네, 중앙을 제외한 채 그 정도인데 네, 중앙에서 집이 좀 불어난다고 해도 이것은 덤에는 확실히 걸렸고 뭐 반집 승부라거나 그런 미세한 바둑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쪽으로 붙이는 수가 있습니까? 네, 확실히 그 수가 좀 낮네요. 붙이는 수가 좋네요. 그냥 여기를 붙였을 때는 백이 이쪽을 젖혀서 지금 위쪽과 아래쪽을 전부 틀어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를 붙이니까 막으면 여기를 틀어 막아서 네. 백이 계속 돌파하고자 한다면 아예 이쪽을 끊어서 지금 전체를 잡으러 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수법을 보고 있습니다. 뒤로 받는다면 흑의 중앙 좀 나거든요. 네, 좀 낮죠. 결국 처리가 이쪽을 두고 이렇게 단수치고 네. 이런 정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면 몇 집 난 거죠? 지금 6집이 났어요. 6집이면 꽤 덤에 그런데 근접하게 네. 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백선이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아쉽지만 좀 불리할 것 같네요. 이 자리 받아둠으로써 아까 78집에서 좀 늘어났나요? 백도 늘어났고 판팅이보다는 나중에 끝내기를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좀 득이라고 보는 것 같네요. 이으면요? 이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건 전체가 큰일 나죠. 아,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수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껴두었군요. 하변에 끝내게 하는 좋은 수단 없을까요? 자, 김지석 구단 끝내기에서 조금 더 찾아내야 하는 국면입니다. 자, 농심배 7번째 대국. 네,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김지석 구단이 좀 덤을 빼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변에 끝내게 하는 수단 없을까요? 글쎄요, 그냥 젖혀 있는 정도 이외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제 젖혀 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일선 치중간을 끝내기는 남아 있죠. 이것은 유명한 맥점이긴 한데 네.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치중을 먼저 갔어요. 먼저 갔어요. 받으면 이렇게 패로 버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일단 득은 없는데요. 버티면 득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 패를 계속 이겨낼 수 있다면 네. 이제 백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손 빼고 뭐 다른 끝내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득이 될 여지는 있죠. 네. 그런데 흑도 뭐 그렇게까지 패감이 많진 않아서 그리고 백도 중앙 쪽에 좀 패감은 있어서요. 그런 식의 버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있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네. 그냥 젖혀 이었을 때는 백이 어차피 이곳에 끝내기를 할 거라면 여기를 틀어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을 내려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섰을 때 이 교환 자체가 별로 악수는 아니죠. 원래 백이 맞고 이렇게 되는 끝내기에서 이 교환이니까 백이 좌측으로 막을 것을 이쪽으로 두게 만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끝내기네요. 다시 한번 젖혀서 패를 들어가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끝내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찌르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 자리가 6집짜리 끝내기 혹은 역끝내기 3집짜리 끝내기가 되고요. 남은 큰 곳이 여기와 지금 여기가 남아있죠. 여기도 6집짜리입니다. 그럼 세 군데 남았으니까 먼저 두는 쪽에서 6집 끝내기를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익혀보면 판팅이 선수의 이 한 칸 뛴 수가 그냥 여기를 찌르고 여기 젖혀서 끝내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호구를 쳤어요. 여긴 여기대로 패로 버티고 지금 이쪽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기 위해서 호구 쳤습니다. 일단 지금 약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내기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백이 만약 이쪽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차피 처리가 될 때 흑돌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우측으로 훨씬 득이죠. 네, 일단 김지석 구단이 정확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일단 이곳을 붙여서 뭔가 계속 백도를 압박하면서 좀 끝내기로 득을 보는 수순을 찾아보고 싶네요. 중앙에 흙집을 만들어놨으니 다른 곳에서 득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미세한 승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 자리가 더 큰가요? 끝내기에서는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 처리도 확실히 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하변 쪽에서도 괜찮게 버티는 그런 끝내기 수순을 찾아냈고 그 부분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계산이 정확한 판티기 선수가 항상 딱 역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사석이 2개 차이가 나고요. 누가 더 많죠? 흑이 2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사석까지 합쳐서 8집이고요. 11집, 12, 16, 22, 25, 35, 40, 53, 54, 60, 63, 65, 70, 75, 76, 77, 78, 82집이 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이쪽도 후퇴한다고 보고요. 마흔 네 집, 쉰여섯, 쉰여덟, 70, 75.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맞게 세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이 82집이었죠? 네. 방금 75에서 멈췄었는데 네, 이곳이 44집이고요. 45, 46, 52, 60, 65, 67, 68, 69, 70, 72, 74, 75. 일단 75씩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백선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 좀 추격을 하긴 했습니다. 많이 따라왔네요. 중앙을 하나 따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6집으로 샜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 부분을 다 고려해 봐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백은 사석 하나 늘어난 건가요? 네. 먼저 하네요. 그 두 곳을 두고 여기와 여기를 아예 맛보기로 보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를 두고 그쪽을 둡니까? 찝을 때 이렇게 젖혀서 이 패를 이길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지금 패감이 그 정도까지 여유는 없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그 선택을 하진 못했고요. 네, 느낌은 약간 지금도 덤이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많이 추격했지만 조금만 더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형세로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계산을 해봤을 때 집으로만 본다면 미세한데 이제 네. 백선이라는 것이 좀 걸림돌이었죠. 네, 이곳을 어차피 흙이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직계산은 여기서 백이 하나 사석을 따냈기 때문에 이제 사석이 하나 차이입니다. 7집 19 여기를 두고 백이 이쪽을 둔다고 보죠. 7집 19 20 30 40 50 52 60 70 71 80집이 납니다. 여기를 백이 젖혔기 때문에 집이 살짝 줄었죠. 네. 열하나 스물 여기까지 32집이고요. 40 50 60 56 58 지금 75집 정도 나나요? 약간 아슬아슬하게 좀 부족해 보이는데 글쎄요. 방금 전에 개가대로라면 여기가 76이네요. 흙집이 80집이었나요? 그럼 80대 76에서 흙이 여기 단수 치면서 이제 한 집은 불어나면서 이제 개가가 되니까 반면 한 5집 정도까지 좁히긴 했으나 거기서가 문제입니다. 네, 약간 부족해 보이네요. 하변에 흙이 두면 집 생기지 않나요? 근데 이쪽 부근은 네. 백이 언제든지 여기를 두는 것이 거의 선수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면요. 그 자리를 먼저 두면 되지 않아요? 지금 이곳이 6집짜리 끝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변도 있는데요. 우변은 6집은 안 되죠. 6집이 안 되나요? 백이 먼저 네. 두니까요. 우변 틀어 막는 것은 5집 아니면 역끝내기 3집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바로 젖혀 있으면 역끝내기 3집이고 그러니까 선수 3집이고 백이 여기를 둘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곳은 5집짜리 끝내기입니다. 여기를 두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흙집이 4집 차이가 나잖아요. 흙집이 4집 차이가 나고 백이 여기를 막으면 언뜻 보면 백집이 2집 차이가 나는 듯 보이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백집이 요 귀만 보면 7집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형태가 이런 형태죠. 지금은 9집인데 나중에 여기 가일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네. 5집짜리입니다. 아니면 하변을 막아두고요, 여기.
막으면 안 되나요? 막을 수도 있죠. 막을 이렇게 때 해두고 한 점 잡으면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쪽이 네. 여길 뒀을 때 오히려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은 거의 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 2집 정도 났습니다. 정확히는 2와 3분의 1집이 났죠. 2와 3분의 1집 아니면 100이 잡았을 때 100이 1과 3분의 1이 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집을 흙이 반집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흙집을 한 반집 쳐줄 수가 있는데 뭐 반집 득봤다고 해도 대세에 지장은 없고 득인지도 약간 애매하고요. 네. 또 계산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막아두는 것이 반집 득이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당했을 때에는 이 형태는 서로 집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네. 흙이 두면 흙이 한 집 나지만 백이 두면 형태는 똑같은데 백이 하나 사석을 드러내는 만큼 백이 한 집이 나는 거니까 이곳은 무가인데요. 아까 막아놨을 때는 그래도 한 반집 정도 세줄 수 있습니다. 반집밖에 안 되나요? 네, 아까 계산으로는 여기를 굴복을 시키고 여기를 잡고 백이 눈목자 끝내기를 한다면 반면 내 집에서 흙이 이런 자리를 뒀을 때 흙이 정말 잘 처리가 돼야 한 반면 5집 정도 이길 것 같은데요. 대략 반면 4집 정도 승부겠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흙집을 계속 5집으로 세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5집은 확실히 약합니다. 특히나 이렇게까지 처리가 된다면 이곳을 전부 여기까지 집으로 세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반면 4집 정도 승부일까요? 네, 김지석 구단이 끝내기 위해서 추격을 하긴 했지만 역전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큰 자리는 이제 패가 끝이 나면 이곳이 6집, 이곳이 아까 5집으로 세는데 중간 관계를 고려하면 5집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굴복 시켜두고 하변 막아두고 우변 막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런데 약간 바둑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계산상으로는 하변을 막는 것이 득이잖아요. 네. 아까도 살펴봤듯이 막아놓는 교환이 한 반집 정도는 득인데 지금은 이쪽과 이쪽을 서로 맛보기로 하나씩 가고 나서 결국 흙은 가장 큰 끝내기가 여기입니다. 네. 이곳이 3집짜리 혹은 그 이상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 자리를 이제 백이 먼저 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한 점을 괜히 주는 꼴이 될 네, 수도 있네요. 오히려 둬서 한 집 손해 보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적인 계산과 끝내기 수순을 진행시켰을 때에는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실전 그곳을 두긴 뒀네요. 그렇다면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아예 여기 있는 것이 이쪽보다 크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두고 따면 있고 그때 여기를 두면 결국 이곳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한 집, 두 집, 세 집. 그런데 이쪽 관계도 있어서 사실 세 집은 좀 넘는데요. 별로 득은 없네요. 네, 지금 막아두는 것이 끝내기 정수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 중앙 부근이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봐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끝내기를 이쪽을 했네요. 아까 살펴봤을 때 자체로는 5집인데 이제 중앙 관계까지 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저의 계산상으로는 여기가 뭐 3분의 1이나 6분의 1이라도 더 커 보이는데 실전은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지석 구단 이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는 굴복을 당하더라도 이곳을 두었을 때 자체로 이 자리가 지금 반상 최대의 자리로 둔다고 본다면 이 수가 선수 두 집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끝내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여기가 가치가 더 크다 이런 판단으로 하변을 막아둔 것 같네요. 이것이 또 끝내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런 거죠. 계산상으로는 여기가 여기보다 네. 더 큰데 끝내기 수순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것이 정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적폐를 이기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흙이 그곳에 팩감은 있습니다만 백은 팩감이 하나, 둘, 셋 팩감이 좀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흙이 팩감 쓸 곳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결국 패를 사용하다 보면 흙이 이곳을 후퇴를 하고 백이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두는 그 진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네요. 네, 서로 끝내기 하자는 자리들이 팩감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버텨가고 있는 김지석 구단. 또 이렇게 보면 이 바둑에서 가장 아쉬웠던 곳은 중앙에 찔렀던 그 수 같아요. 네, 상변 쪽의 전투에서 잠시 한눈을 팔다가 상변 쪽에서 좀 크게 당한 것 같습니다. 네. 하변보다 중앙인가요? 지금은 계속해서 좀 불리한 김지석 구단이 계속 뭔가 수순을 비틀면서 버티는 그런 분위기죠. 네. 중앙이 원래 백이 둘 때 흙이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역끝내기로 2와 3분의 1쯤입니다. 지금 그곳을 따낸 것이 흙이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3과 3분의 1쯤이네요.
또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까 세어보았을 때 뭐 크게 미세했던 바둑은 아니라서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여유 있게 덤을 빼기 어렵네요. 신기록 나오는 건가요? 네, 농심배 18년 역사상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6연승이라는 대업을 판팅이 구단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5연승만 하더라도 한 선수가 다른 팀의 모든 선수를 올킬을 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대단한 기록이죠. 과거에 네. 뭐 서봉수 구단의 9연승은 정말 네. 말이 나오지 않는 기록이고요. 각국의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상대로 6연승이라면 세계대회 본선 출전하면 우승하기 위해 몇 판 정도 이겨야 되죠? 보통 본선이 32강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본다면 6연승이면 이미 우승입니다. 5판만 이기면 우승이죠. 뭐 네. 결승이 3번기로 치러진다고 해도 6승이면 우승이니까 그만큼 판팅이 구단의 기록이 대단한 겁니다. 참 6연승이란 기록은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록과도 같아요. 네. 사실 전성기에 이창호 구단이 조금 때이르게 나왔다면 뭐 6연승 이상도 가능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그 당시엔 항상 이창호 구단 주장으로 많이 나와서 뭐 3연승을 해서 우승 결정짓고 2승해서 결정짓고 그 연승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대회가 종료가 되니까요. 네, 지금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더 이상 해볼 곳이 없습니다. 돌을 거두었습니다. 판팅이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18년 만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판팅이 구단. 오늘 또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에 달성을 했는데요. 네, 그 6연승이라는 대기록에 일단은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네. 한국팀의 이동훈, 강동윤, 김지석 선수까지 판팅이 선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한국팀은 박정환 선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6연승 기록 중에 또 재밌는 점이 100을 쥐고 모두 불계승을 거뒀어요. 네, 판팅이 선수의 100번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한때 이 커제 선수의 100번 필승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농심배 때 내용을 보면 판팅이 선수의 100번도 그에 못지않은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선 이 박정환 선수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다음 대국 상대자가 일본 선수가 됐든 혹은 판팅이 선수가 됐든 좀 잘 준비해서 한국팀의 반격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을 2차전에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중일전입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무라카와 다이스케 8단 이후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야마 선수와 무라카 선수가 남아 있는데 이야마 선수는 일본 바둑계의 뭐 절대 부동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맡을 확률이 높고요. 무라카 네. 선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내일 중일전이 이어집니다. 저희 바둑TV에서 중일전도 중계해드린데요. 같은 시간인 2시에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진행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